하고 지금 문제를 진행하죠. 먼저 뭐 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짧게 정부의 지침과 이것이 중진공에서 어떤 것을 정상화 말하면 이제 개선 대상,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 대상이라고 하는가를 짧게 한번 상기를 봅시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2월 11일 날 공공기관 전체는 뭐 산업부나 중기청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를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했죠. 작년 12월 11일 날 공공기관이 방만하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싹 고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방만한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결국은 부채가 한 500조 되는데 공공기관에 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인을 따져봤더니 그것이 공공기관 27만 명의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이 워낙에 고임금을 만들어냈고 워낙에 성과급 잔치를 많이 벌렸고 워낙에 단체박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였다. 고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의 고임금과 성과급과 엄청나게 좋은 단체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임금, 고성과급, 단체박 이것을 정부에서는 방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방만. 작년 12월 11일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쭉 수많은 세부 지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것은 4월 25일 날 만드는 지침이 있어요. 이 4월 25일 날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04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54개 기관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8개를 먼저 선정을 했고 그 이름을 중점관리기관이라고 선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후에 중진공이 포함이 됐습니다. 중점 외기관, 그러면서 점검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기관이 지금까지 1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8 플러스 16개에서 이른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54개가 됐습니다. 이름대로 부채가 많다거나 또는 이제 방만하다거나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선정된 중점관리기관이고요. 54개 중에 중점기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 의하면 기재부가 이건 없애라 라고 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우리 54개 기관은 8월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8월 말까지. 그러니까 말하면 단협은 뜯어 고쳐야 하는 거고 강제로 단협이 아닌 이제 취업규칙이랄지 인사규칙 이런 게 있으면은 그다 규정도 고쳐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아마 이제 사측에서 많이 선전했을 겁니다. 그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어 사측절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 기관장을 해임하겠다. 중진공은 해당 안 됩니다. 38개 기관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진공은 38개 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장 해임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페널티가 뭐냐면 2015년에 임금을 동결하겠다. 정부 말을 100% 안 들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100%입니다. 100%를 듣지 않으면 2015년 임금을 동결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준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경평성과급이 25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습니다. 우린 중진은 중정부기관이기 때문에 100%짜리 않습니까? 경평성과급을 세 번째 페널티가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겠다. 이것이 4월 25일 날 기재부가 정한 정상화 이행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반 정부의 지침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고 8월 말까지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진공은 뭐가 말하면 뺏기느냐.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퇴직금 가산제도 그다음 휴가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진공 단협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에서는 이제 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배우자 건강검진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학자금에서는 이제 대학생 말고 고교생, 특목고 등등 이런 학자금 지원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례계 조항이 있죠. 중진공에는 이제 97년 그 IMF 이후에 수많은 정례고 사태가 발생할 때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조항입니다. 정리해고 시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넘어갔고 노조의 동의를 얻는 것은 뭐냐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단협에 의하면. 하지만 누구를 정리해고 시킬 것인가. 누구를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단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정리해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조랑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중진공한테 이른바 정상화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으로 정부가 찍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라는 게 정부가 딱 틀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틀어주고 있고 인사를 틀어주고 있고 예산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54개 대상을 따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본부장이랑 같이 우리 연맹 사업장 다른 연맹 사업장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중진공은 그 사측에서 산의 게시판하고 어제 뭐 부서장 뭐 팀장 정도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정말로 애교 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그야말로 기관을 어찌해버리겠다 뭐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설득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현재 정부 지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오늘 현재 말하면 이제 주요 노동조합 전체로 본다면 54개 중에서 18개 기관이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100%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율로 본다면 33% 정도 됩니다. 동지 여러분들은 약간은 감이 떨어지시겠습니다만 이게 저처럼 한 20년 이상 이 연맹 간부를 해본 입장에 본다면 20년 만에 유사 이래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동원해서 탄압하고 설득하고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월 정도를 진도율이 33%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말하면 조금 심하게 하면 정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3월 달도 못 가서 전부 다 정부 지침을 거의 모든 노동조합이 다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다 수용을 해버리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양노총을 포함해서 우리 연맹과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포함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있는 5개 연맹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한테 이른바 불복종 운동을 작년 12월부터 쫙 펼쳐왔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동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굳게 이제 단결을 해서 하니까 그나마 정부가 100% 이행을 강제 지침을 완전히 관철시키지 못하고 현재 스코어 33% 정도의 이제 진도를 뽑는 이런 정도의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정부를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개 연맹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이런입니다. 양노총 공대위 약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신문에서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의 지침을 우리는 너희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 정상적인 정상화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거짓 정상화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양노총 공대위와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일방적으로 내리꽂지 말고 대화를 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걸 고칠 건 고치겠다. 대신에 정부가 잘못한 인정하고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문제를 좋게 풀어보자. 말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일방적으로 내리꽂지 말고 이걸 사실은 6개월 동안 저희들 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현우석 전 장관이 그렇게 하자라고 6월 초에 약속을 했다가 말하면 이제 그 뭐 세월호 등등 그다음에 뭡니까 총리 2명 낙마 이런 과정이 쭉 터지면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재부 장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마 오늘 정도 될 것 같은데 기재부의 최경환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아요. 몇 사람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 공대위가 기본적인 전략은 정부한테 노정 대화를 해서 이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면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지만 큰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 가지고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 정부는 신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도 우리가 제대로 버티니까 이렇게 찍어 눌러서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핸들어가는 사람은 청와대 경제수석, 안정범 이제 경제수석인데 그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며칠 전에 기재위 청문회에서 알겠지만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면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현재 경제 상태가 트렌드가 좀 바뀌게 하는 거다. 말하면 공급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정책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소득을 좀 챙겨주는 소득을 챙기려면 고용 문제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사실은 노사가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내찍는 방식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 속에 공공기관도 노사정, 노종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가능성들이 현재 열리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출구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말까지 정말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정부가 지치는 이행사항을 100% 이행하지 않으면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38개 기관장들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부 다 가산인사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식구들이에요. 거대 공공기관들의 이 기관장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해임시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버티고 있는 나머지 66% 기관의 노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핵심 조합은 뭐냐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주로 퇴직금이랄지 또는 아까 이제 중지 갖고 있는 고용안정 시에 노조랑 합의하는 사항이랄지 그다음 아주 핵심적인 복리생 조항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100%다 내놓아야지만 노사 합의가 되고 정부가 기재부가 이걸 정상을 이행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100%입니다. 100%. 10개 중에서 9개 하면 빵점이에요. 10개 중에 10개를 해야지만 100점입니다. all or nothing으로 이제 정부가 지침을 정해놨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만한 형편을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노정 테이블에 나올까 말까를 저울질하는 그런 양상에 돌입했다.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저희는 양대 노총 중심으로 해서 장관을 면담을 하면서 나와라.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 주요 노조 동향인데 이게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우리 연맹 것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대위에는 양노총 공대위에는 5개 연맹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연맹이 제가 우리 연맹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연맹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맹 15만 조합원 중에서 정확하게 8만 6천 명이 공공기관 조합원입니다. 8만 6천 명이 제일 커요. 5개 연맹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가 민주노총에 있는 거고 한국노총이 3개 연맹이 있습니다.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3개 있는데 이 공공노련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공기업 노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력, 그 다음에 LH공사, 그 다음에 수공, 도공, 인천공항공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쪽도 사실은 부산항만공사 하나 빼놓고 나서 나머지가 신문엔 뭐 합의한 것처럼 났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전부 다 빠꾸를 시킨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퇴직금 조항하고 그 다음에 구조정시 합의사항 이 2가지 정도를 남겨놓고 합의를 하긴 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빠꾸를 시켰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우리 연맹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철도, 사회보험, 가스공사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제 9번째로 있습니다. 우리 연맹에는 한 100개 좀 노조가 있는데 큰 노조만 좀 적어놨습니다. 큰 노조만. 큰 노조 11개를 적어놨는데 큰 노조 11개 조합원이 45,830명입니다. 이 45,830명이 실제로 말하면 쟁의 찬반 투표 그 다음에 파업까지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때 가봐야 하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노조가 한 10,000명 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보, 신보 다 포함돼서 현재 7개 사업장이 쟁의 찬반 투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즉 합의한 게 아니고요. 다 준비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33%라고 했기 때문에 54개 중에서 나머지 66% 노동조합이 어쨌든 전혀 하나도 합의하지 않았거나 중진공처럼 일부를 합의를 했더라도 말하면은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남겨놓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공대위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장에 이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전체 이제 다른 노동조합들의 이제 상황입니다. 상황.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오늘 장관이 임명되거나 이번 주 임명되면은 최경환 장관한테 어쨌든 노사정 테이블에 나와서 노정 테이블에서 뭔가 큰 가닥을 잡읍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좀 자잘한 것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을 해서 풀리게 합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전략이고 이것의 실현 가능성 반반입니다. 현재 반반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우리 말로만 해서 풀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액션 플랜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쟁의형이 찬반 투표를 이 5개 연맹의 공공기관 조합원은 정확하게 15만 명입니다. 정확히 15만 명. 15만 명 중에서 약 절반 정도, 7만에서 8만 정도가 말하면 쟁의 찬반 투표를 7월 말에서 8월 한 20일 사이에 7월 말에서 8월 20일 사이에 일제히 쟁의 찬반 투표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공공기관 노동운동에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위력적인 대정부 압박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수단이 만들어질 경우에 정부가 노사정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출구전략을 마련이 있는 참에 또 이것들이 이제 참화투표도 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어차피 정부도 이제 큰 틀에서 노사정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우러지면 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또한 찬반 투표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누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연맹은 45,830명 정도가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연맹들을 보면은 금융노조가 한 10,000명 정도, 보건의료노조가 한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공연맹이 한 10,000명 정도, 이런 정도, 그 다음 공공노련이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현재 집계된 걸로 한 8만 명 정도가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때까지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장별로 말하면 핵심적인 소항들 정부에서 조금 룸을 주어서 타결하게 하는, 이게 우리들의 전략이고, 그 전략도 안 통하면 우리는 9월 3일 데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9월 3일. 9월 3일 날 이 찬반 투표한 노동조합들은 그때까지 문제가 안 풀리면, 정부에서 안 풀어주거나 사측에서 안 풀어주면 우리는 공대위, 양쪽 공대위 전체 차원에서 9월 3일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말하면 또 배수를 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전체 흐름에 중진공은 공대위와 연맹의 지침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쫙 흐름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했고, 그 결과 조정 신청 들어갔고 이제는 찬반 투표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려 8만 이상 조합원들이 동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본다면 상당히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굉장한 말하면 이제 어떤 거대한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측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알겠는데, 하지만 일단 살고 보자. 사측 주장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진공 지부가 뭐 상급단체 말을 듣고 공대의 말을 듣고 지침을 따르는 건 좋은데,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페널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침 따르지 말고 그냥 정부 얘기 잘 자르자. 즉 상급단체 지침 따르지 말고 정부 얘기를 따라서 손해를 덜 보자. 이게 사측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임금 손실, 두 번째는 경영평가 하락, 세 번째가 이제 다른 사업 예소 축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뻥이니까 넘어가고, 임금 손실에서 2개년간 임금 동결을 했는데 2014년에는 1.7%, 내년은 3.0%. 요걸 가정해서 신입사원이 5급 1호봉, 입사 후 30년 근무 시에 1억 4천만 원 손실이다. 그 다음에 10년차는 향후 20년 근무인데 최저 9,300만 원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 자료예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7월 8일 날 마지막 본교섭이 있었는데요. 사측한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급단체에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자료를 만들 때는 명색이 중진공인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어떡하냐. 이건 주장이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30년, 그러니까 지금 중진공의 대졸 초임이 3,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다른 데 이적 안 하면 30년 근무하신다 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내년 임금 인상이 동결된다. 내년. 근데 내년 임금 인상을 2%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재정 상태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올해가 1.7% 증액 편성인데 2015년은 3%를 기재부에서 증액 편성할 일은 불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쭉 기재부랑 협의를 봤는데 임금 인상은, 공공연 임금 인상은 기재부가 사실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결정합니다. 굉장히 정치로 결정합니다. 봐서 3%라고 이제 딱 가정한 것 자체가 일단은 모순이고요. 사측 주장을 반박을 해본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2017년도 동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벽한 거짓입니다. 2017년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나서 이미 여러분들은 전년 대비 2013년 말 총인건비 실집행, 전체 인건비를 실집행한 것 대비 1.7%가 증액된 예산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기재부 지침입니다. 따라서 올해 2014년 우리 임금 인상은 1.7%를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전체 직원들이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1.7, 모든 사람이 1.7%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파이가, 총인건비 전체 파이가 1.7%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우상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증액된 것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1.7%는 동결되지 않고 올해 것은 무조건 받습니다. 다만 2015년에 동결이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임금 결정은 언제 하냐면 지금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재부에서 협박하는 거고요. 공식 결정은 2015년 예산 편성 지침에 담았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지침은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이것은 공대위 차원에서 그만있지 않을 겁니다.
304개 공공기관에 어떤 데는 동결이고 어떤 데는 임금 인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대 차원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정치와 정책과 투쟁을 통해서 2015년에 일부 기관에 대해서, 즉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부 기관에 의해서 손봐주기 용으로 2015년 임금을 동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대에 차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기 때문에 공대에 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졌다. 그리고 나서 중진공이 모든 기관들이 2015년에 임금 동결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 말 안 듣는 제일 꼬레비 몇 군데만 사실은 이제 찍혀가지고 동결된다. 이게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꼬레비로 타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임금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전투력과 비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자료? 요거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거기에 9번이 중립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제일 정부가 봤을 때 전투력이 뛰어나고 정부 말을 제일 안 들을 것 같은 데가 어딜 것 같아?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전투력이 제일 약하고 미안한 얘기만 정부가 막 심하게 하면 견디기 좀 어려울 때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중진국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부랑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꼴등할 만한 그런 식의 전투력이 없다는 겁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있어요? 우리끼리 웃자가는 얘기가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 우리가 정부의 저항에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마지막 꼴등 정도에서 2015년 동결할 거다. 왜냐면 마지막 꼴등 정도 돼야지만 이게 거의 내년에 동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엔트리 넘버에 들어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우리 실력 때문에 많지 않다. 이것도 이제 분석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하지만 제 발은 거꾸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연맹 간부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제 다들 가정인 겁니다. 이게 가정. 근데 이런 가정에다가 가정도 틀렸지만 사측 주장은 이걸 무려 이렇게 뭐 1억 4천까지 뻥튀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쫙 해봤어요.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제 칠판을 쓰게 되면 되게 복잡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임 3,200짜리 신입사원이 여기 30년을 근무합니다. 30년 근무했을 때 내년에 임금 동결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30년 동안 누적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 약 5천만 원쯤 됩니다. 1억 4천 아닌데 5천, 그러니까 작은 돈 아니에요. 30년 임금 전체를 누적하면 수십억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5천 정도가 깨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무수많은 가지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015년 여러분 임금 동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임금 동결된다. 그것은 내년 한 해라는 겁니다. 내년 한 해라는 거예요. 한 해. 다만 그것이 3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공공약 총임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임금 제도는 전년에 전체를 집행한 대비 몇 퍼센트를 증액 편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분모, 전년의 실적이 분모거든요. 이 분모가 한번 줄어들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 바로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랑 교섭을 한다랄지 또는 말마디로 정권이 바뀐다랄지 하면은 2009년도에 초임삭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초임삭감 했다고 우리 그때 싸워가지고 정부팀 깨지 않았으면 2009년 입사자는 지금도 굉장한 격차가 있었고 2009년 입사자와 그 전 입사자는 굉장한 갭이 있는 임금 테이블이 두 개가 운영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해소했어요. 그거. 기재부랑 싸워가지고 해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이빨 빠진 한 해짜리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중진공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급단체와 양로청 공대 차원에서 기재부랑 협상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현혹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단 경평은 이제 올해 이제 B를 받았다 가정했는데 이거 아마 6월 13일 날 만들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C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B에서 D로, C에서 D로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뭐 말 하나 말고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년에 경평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개분 300%이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100%짜리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으로 협박이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협박이 된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데 뭐 타결했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직접 관리하는 8월 말까지 실적을 직접 관리하는 54개 중에서는 33% 타결됐고 거기에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주요 공기업 노동조합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이 한전입니다. 전력노조입니다. 그 다음에 LH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입니다. 제가 이름 불렸던 주요 공기업들 단 하나도 타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어떤 데는 일부를 합의했고 어떤 데는 전체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자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쟁의 찬반 투표까지 해내면서 정부한테 노정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그리고 나서 그때 교섭해도 늦지 않다 하는 전략적 판단들을 그 큰 노조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할 것 같아서 진작해버렸죠. 그 큰 노조들이. 조합원이 보통 3천, 5천, 만 이러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더 낫는 장사다 하는 것들이 그 노조의 판단이었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적인 주 노조는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버티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단체와 공대의 방침에 따라서 7월 말 8월 말 사이에 전체 쟁의 찬반 투표를 일찍 들어가서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재 정말로 예상 밖으로 한 3월 정도면 공공기업 모든 노동자들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버티니까 상당히 당황했고 그래서 노정 테이블에 나오려다가 쭈삣하면서 현재 반반 나올동 말동하여라 딱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아까 제가 한전과 철도라 가스공사 이런 주요 공기업들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합의한 데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일부 합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대의 지침에 따라서 7월 말 8월 말에 파업 찬반 투표를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노동 테이블을 끌어내면서 막판 교섭력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전략으로 쭉 진도를 뽑고 있다. 거기에 중진군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사측에서 만든 자료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허위 과장 광고 일 뿐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전체 판때기가 좀 그려집니까 머리에? 20분 얘기 다 그려지면 천재인데. 농담이었고요. 예. 아무튼 연맹중앙과 공공연사업본부는 이 전체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전체 판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언론, 대정부, 그 다음에 현장까지 챙기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동지 여러분들은 그냥 무임승차하시면 안 됩니다. 중앙이 이런 전략을 가지게 되면 현장에서는 현장 해줘야 할 최선의 도리를 해줘야 해요. 그것이 이 시점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사측의 허위 광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당하게 이거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쟁의한 찬반 투표가 조정이 끝나게 되면 찬반 투표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7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죠. 압도적인. 여기서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침을 100%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본사적인데 다 오시진 않았지만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 지금 순간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회 나오는 것도 파업하는 것도 아니다. 찬반 투표 딱 하면은 무조건 압도적으로 찬반 투표율을 올려주는 거다. 이것들이 전체가 모였을 때 정부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공공연 전체 움직임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전체 움직임은 이제 중앙의 몫이죠. 전체를 코디네이팅 하는 것은 중앙의 몫인데 그 중에 하나인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겠죠?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 몇 개만 받도록 할게요. 혹시 저기 찬반 투표일이 지금 거의 7월 아니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로 지금 몰려 있는데 예, 이 노조들 줄타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찬반 투표를 하려면 교섭 차수들이 있어야 해요. 보통 한 7 내지 8차례 정도 차수를 해야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말하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하면 절차를 다 이행했다라고 하면서 조정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 노조들이 사측에서 개겨가지고 어떤 데는 교섭이 굉장히 늦게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를 제대로 못 맞춘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말 딱 한 선에 7월 말 7월 29일 날 동시에 하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실제로는 노조방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죠? 네. 저한테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예, 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자신 있으시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예, 우리 수석만 자신 있으신가 봐요. 정말요, 서로 간에 그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과 우리 단임노동조합이 십시일반 힘을 모으면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른 노조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면 되게 큰 힘이 될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더 나빠지질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하면 더 나빠지질 않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 찬반 투표 때 모두 결기를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명쾌한 강의 감사드리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할 사람 한 두 분만 좀 봐주세요. 지금 말입니까? 네, 발언하실 분. 예, 뭐 좋습니다. 두 분 정도. 아니면 지부장님 발언 이후에 발언해도 부장님 말씀 듣고 한번 하도록 하죠. 예. 그래 오늘 우리 그 진주 이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 배 정도 모이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출장들도 가시고 그래서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상급 팀장님들이 뭐 어제 모이셨다는 건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상급 팀장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참 애석합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오셔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또 의견도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오셨어요? 오셨네. 죄송합니다. 이급인 줄 알았지. 이급인 줄 알았지. 그래서 어제 저기 참석하셨던 상급 팀장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많이 못 오셔서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1시 반에 11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영애 낙하산 감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하고 상직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1년 취임이 6월 달이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 달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그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출근 저지 투쟁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데 중간에서 뭐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노동조합의 중간 평가를 받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받는다 안 받는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오늘 한 간부들 20-30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뉴스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한 서너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탁결제원이라고 여기 증권거래소 옆에 있잖아요. 예탁결제원. 거기가 중점관리기관이었죠. 거기가 정부에서 요구한 걸 다 그대로 다 이제 수용을 했죠. 다 뺏긴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했고 또 1번 제일 첫 번째로 기재부에다가 이제 갖다 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올해 경평을 뒤받았어요. 거기서는 거의 지금 뭐 폭동 수준으로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주시하시고요. 기재부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작년하고 올해 임금 인상 이렇게 잘 주시해 보시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올해 1.7% 돼 있고 사측에서 자료에 보면 가로 열고 호봉승분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사장하고 막판까지 갔었는데 그때 작년에요. 임금 쪽에 담당하시는 그 운영지원실의 담당자도 처음에는 작년에 임금 인상할 때 2.9%인가 했는데 거기에 이 호봉승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하고 제가 막판에도 만났는데 이사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호봉승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천웅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기재부에다 확인을 했고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호봉승급분이 호봉승급분 별도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추가로 호봉승급분을 여러분들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3년 임금 인상 된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뚜렷하게 나올 거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1.7%하고 가로 열고 호봉승급분 제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3년, 12년, 11년 계속 과거에는 그렇게 호봉승급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임금 인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던 거죠. 호봉승급분이 1년에 한 1.3 내지 1.5%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과거 수년 동안 우리 손해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1.7%다. 그러면 한 3% 이상의 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까 계속 우리 김철웅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억 4천 뭐 이렇게 손해 본다 이런 내용들을 사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1억 4천이 아니고 전혀 손해 안 보도록 올해 임금 인상 협상 잘 마무리하겠다.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쟁점으로 돼 있는 게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조항이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조항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낮춰서 대상자만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만. 이 문제가 과연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사측에서는 뭐 공단은 그럴 일이 없다. 과거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저도 지금 우리 박철규 이사장이 역대 이사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훌륭한 이사장입니다. 인품도 그렇고 뭐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실력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훌륭한 이사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면 내년 초에 1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죠. 앞으로 30년 근무하실 여러분들, 뭐 20년, 30년 근무하셔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이사장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박철규 이사장 같이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나 공단에 부채가 많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은 그래서 이 합의 조항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조항이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요거 좀 네. 아 잠깐만요. 예, 아까 뭐 현장 발언. 네. 저 오늘 온 이유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이제 팀장들 회의를 좀 이제 가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팀장들 회의에 저 이제 그 팀장이니까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 이제 뭐 일련 과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한 20년 넘게 이제 동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직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대단한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 노조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애정과 따뜻함으로 우리 조직을 먼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팀장들이 성명서를 아마 게시판 통해서 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 구체적인 좀 일정을 직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좀 게시판이라든지 노보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찬반 조정시장이 7월 11일, 찬반 투표일 7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이제 찬반 투표에서 가결이 됐을 시, 보결이 됐을 시 이런 앞으로 플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명시를 좀 해주시면 우리 조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과연 향후에 계획대로 일이 갔을 때 전 조직원들이 의견이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조 게시판 들어가 보면 양비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다수 의견을 모아서 의견 자체가 합의화되고 그 합의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 공단이 뚜렷한 한 길로 나아가야 할 때 정말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노조에서 정말 충실히 좀 해주십사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또 혹시 기다리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얘기 잘 들었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심은 사직가의 중심은 조합입니다. 조합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굳건하게 또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분리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